그 다음에 여러분들 118페이지 한번 볼까요? 118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광역시설이 나오죠. 광역시설. 광역시설. 개념 한번 볼까요? 여러분, 광역이란 말이 우리 첫날 첫 시간 때 배웠는데 광역이란 말이 나오면 넓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추상적 표현이고 조금 구체화시키면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둘 이상의 터, 광시군을 말했죠. 그래서 광역시설 일환 나옵니다. 광역시설 일환. 뭐 중에서? 기반시설 중에서 광역적인 전기체가 필요한 다음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한다라고 해가지고 2개 이상의 특광시군에 뭐 한답니까? 걸쳐 있답니다. 또는 2 이상의 특광시군이 뭐 한대요? 이용을 한대요. 2 이상의 특광시군이 이용하든지 2개 이상의 특광시군에 걸쳐 있는 시설을 광역시설이라고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봅시다. 간단합니다. 이거는. 자, 뭐의 일종입니까? 기반시설이죠. 기반시설이 넓은 개념이에요. 광역시설이 넓은 개념이에요. 광역시설 일환. 기반시설 중에서 2 이상의 특광시설에 걸쳐 있든지 2 이상의 특광시설에 이용을 하니까 기반시설이 넓은 말이에요. 광역시설이 넓은 개념입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광역시설을 배울 겁니다. 단독 출제 못하고요. 지문으로 띄웁니다. 지문으로. 자, 아까 도시공계시설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설치합니까? 관리계로. 예외적으로 생략할 수 있고, 기준은 누가 정합니까? 그렇죠. 국토부령이죠, 령. 보상은? 그렇죠, 그렇죠. 아, 잘한다. 관리할 때 설치가 됐으니까 관리해야 될 겁니다. 설치했으니까 이제 관리하겠죠. 그걸 국가가 관리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지자체가 하면 조례.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공술운동장이 있잖아요. 그죠? 그걸 누가 관리합니까? 지자체. 그러니까 어디서 관리한다? 조례로 관리합니다. 조례. 그죠? 자, 광역시설이 나왔는데, 광역시설 일환이 되거든. 광역시설 일환. 광역이 뭐야? 그렇지. 2 이상의 터, 광, 시, 군을 말하거든요. 광역시설의 개념은 이거예요. 광역시설 일환, 뭐 중에서? 기반시설입니다. 기반시설 중에서 2개 이상의 특광시군에 걸치든지 2 이상의 특광시군이 공동으로 이용을 하죠. 그러면 이걸 뭐라고 불러도 된다? 광역시설로 불러도 된다 이 말입니다. 뭐로 불러도 되고? 기반시설로 불러도 되고. 기반시설입니다. 기반시설. 근데 역할이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고 2 이상의 시군이 공동으로 이용한다 이겁니다. 근데 그 종류가 나오거든요. 종류는 몰라도 돼요. 종류는 아까 말씀드린 예시입니다. 예시.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발 한번 들어봐봐. 우리 관내에 화장장이 있거든요. 화장장인데 화장장이 30년이 됐어요. 낡았어. 좁아. 그래가지고 안양시 조례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 화장장은 사망 당시 안양에 주소를 둔 분들만 화장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광역시설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2 이상의 시군이 공동으로 쓰는 시설이 아니거든요. 수원에 가니까 화장장이 있어요. 근데 화장장이 지은 지가 5년밖에 안 됐어요. 굉장히 넓어. 그래가지고 수원에 있는 화장장은요. 수원 시민은 물론 이러니와 경기도, 그 다음에 서울, 수도권에 있는 주민들 모두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수원에 주소를 둔 분들은 사용료가 10만 원, 인근 지역에서 오면 50만 원 이렇게 차등을 뒀어요.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그거는 광역시설입니까? 아닙니까? 예? 맞잖아. 그러니까 화장장이 광역시설이 아니에요. 화장장이 이런 역할을 해야 돼요. 자, 도로를 해볼게요. 도로. 자, 도로가 서울에 여러분 세종대로가 있습니다. 세종대로. 광역시설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세종대로는 어디에만 있어요? 서울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광역시설이 아니고 그냥 도시공격시설입니다. 근데 외곽순환도로가 있어요. 외곽순환도로. 내지는 1번 국도, 내지는 경부고속도로. 도로 맞죠? 광역시설이다, 이다. 그러니까 도로는 광역시설이다. 이거는 틀린 말이에요. 그 도로가 2개 이상의 시군에 뭐 한다는 역할, 걸친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래에 있는
아래에 있는 시설의 종류는 열거가 아니고 뭐더라? 예시. 근데 태생적인 광역시설들이 있어요. 공항이 인천에 있다고 해서 인천 시민만 이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태생적 광역시설이죠. 철도.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지하철 2호선은 광역시설이 아니에요. 그렇겠죠? 걸쳐 있지는 않잖아. 근데 지하철 4호선은 광역시설이죠. 지금 제가 뭔 말하는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시설의 종류를 기억하지 마시고 역할을 보시면 됩니다. 근데 광역시설도 뭐의 일종입니까? 기반시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설치하는 게 원칙이에요? 다시 어떻게 설치하는 게 원칙이야? 그렇지. 광역시설도 기반시설이니까 도시공객시설이라니까요. 도시공객시설의 일반론을 따라하는 게 원칙이다. 어떻게? 관리계로, 예외적으로. 그렇지. 기준은? 그렇죠. 보상은? 설치했죠, 광역시설을. 근데 그 광역시설을 국가가 관리하는 거야. 그렇지. 지자체가 관리하는 거야. 그렇지. 도시공객시설이니까 광역시설도 도시공객시설의 일반론을 따라하는 게 원칙이죠, 원칙. 그런데 두 개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고 둘 이상의 시군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둘이 설치하고 관리를 할 때 둘이 싸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이러는 거야. 예외적으로. 공법에서 둘 이상 떴다 이러면 항상 어떻게 했어요? 협의. 그래서 예외적으로. 이게 원칙인데 광역시설도 뭐기 때문에 도시공객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를 구성해서 설치하거나 관리할 수도 있다. 근데 둘이 협약 체결이나 협의 구성이 안 되고 둘이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관할이 동일한 거야. 그럼 누가 할 수 있다? 도지사가 설치 관리할 수도 있고요. 국가 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이 있거든요. 인천국제공항 같은 거. 그럴 때는 법인이 설치 관리할 수도 있다. 이런 노는 겁니다. 원리원칙을 센터로 잡아야 돼. 원리원칙이 시험에 나왔거든요. 얼마 전에. 그죠? 그래서 광역시설도 다시 합니다. 광역시설도 뭐의 일종이라서 기반시설. 그럼 뭐더라? 도시공계획시설. 이기 때문에 도시공계획시설의 일반론을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따라가는데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고 둘 이상의 시군이 이용하다 보니까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를 구성해서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 겨울에 눈이 많이 왔잖아요. 눈이 많이 왔는데 실제로 이걸 본단 말입니다. 이럴 수 있어요. 도로가 있거든. 도로가 있는데 여기까지가 안양관내, 여기까지가 만약에 의왕관내 이렇잖아요. 그죠? 어디에는요 눈이 안 치워져 있냐면 여기 오면 눈이 안 치워져 있어요. 그런 경우를 본 적 있습니까? 네, 저는 많이 봤거든요. 왜? 관할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까지 치울 거야. 인접지에 가면 실제로 보면 눈이 안 치워져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지에 가면요, 요즘은 가는데 여기까지는 포장도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비포장도로, 여기서부터 포장,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게 관내 이 비용을 가지고 둘이 막 싸워요. 그래가지고 설치를 한다 안 한다 안 해버립니다. 터널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 많아요. 터널이 뚫려져 있거든요. 터널이 뚫려있는데 산이 있는데 터널이 이렇게 뚫어져 있거든. 근데 터널 안으로 들어가니까 여기까지는 A씨, 여기에는 B씨. 이러면 둘이 싸울 수 있어, 없어요? 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터널에 청소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그러고 등 갈아야 돼, 안 갈아야 돼? 갈아야 되죠. 그런 등등을 가지고 많이 싸우는 경우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개보수 공사들이 굉장히 늦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원칙은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인데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를 구성해서 설치 관리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도 있고 협약 체결이나 협의 구성이 안 돼요. 둘이 막 싸우죠. 그럼 누가 할 수도 있다? 도지사가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볼까요? 설치 관리 원칙 나오죠? 원칙 어떻게 하랍니까? 도시공개에서 일반적 관리 기준에 따라가라 이 말이죠.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도시공개. 그러니까 광역시설은요 원칙적으로 별도로 어떤 설치 관리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뭐의 일종이라서 그렇죠. 도시공개 시설의 일종이기 때문에 도시공개 시설의 일반론을 따라가는 게 원칙인데 해석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인데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고 둘 이상의 시군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둘이 싸울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를 구성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외이기 때문에. 근데 협약 체결이나 협의 구성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협약체계나 협의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시 또는 군이 동일한 도 안에 속해 있을 때는 관할 도지사가 설치 관리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관할 도지사가 설치 관리 할 자를 정해줍니까? 관할 도지사가 지가 직접 설치 관리할 수 있어요. 지가 직접이란 말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어떻게 되면 다 틀리냐면요. 협약 체결이나 협의 구성이 되지 않을 때 시 또는 군이 동일한 도 안에 속해 있으면 관할 도지사가 설치 관리할 자를 지정한다. 이러면 또 거의 다 틀립니다. 지정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직접. 그래서 직접이란 말을 글자를 갈매기 표시해가지고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법인.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그 광역시설의 설치 관리, 목적, 종목을 해서 다른 법인에 따라서 할 때 뭐가 할 수 있다? 법인이 설치 관리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법인을 만들어 놓은 경우들이 많죠. 여러분 KTX 다 보셨잖아요. 그죠? KTX 옛날에 누가 관리했습니까? KTX 관리청. 철도청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있었죠. 옛날에. 철도청. 기억나십니까? 근데 지금 철도청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누가 한다? 법인, 코레일. 인천국제공항은요, 공항입니다. 공항은 별말 없으면 누가 관리해야 돼요? 관리청이 누가 돼요? 공항을 설치했잖아. 그러면 공항은 별말 없으면 국가교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이 될 겁니다. 그러면 공항은 별말 없으면 어디 관리청이 어디가 돼요? 국토부. 국토부잖아. 중앙관세장인데 그 공항이 속해 있는 중앙관세는 국토부가 될 거 아닙니까? 별말 없으면 누가 돼야 돼요? 국토부 장관이죠. 근데 인천국제공항을 국토부 장관이 설치 관리합니까? 안 합니까? 관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누가 합니까? 법인. 인천국제공항공사라고 하는 법인을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법인이 만들어져 있으면 어디에서 할 수 있다? 법인에서. 그러니까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 중에서 법인을 만들어 놓은 경우들이 많겠습니까? 법인이 없는 경우가 많겠습니까? 없는 경우 더 많아요. 법인이 있는 게 아주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아주 이례적인 경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아까 법인 중에서 철도, KTX 같은 거. 그죠? SRT하고 KTX하고 관리하는 법인이 같아야 달라요? SRT 모릅니까? SRT? 아니, 수도권에서 출발하는 출발지가 서울역에서 출발하면 KTX. 광명을 거쳐가지고 천안으로 넘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수서역에서 출발하면요, SRT. 그런 동탄을 거쳐서 평택을 거쳐가지고 천안으로 해가지고 넘어갑니다. 다릅니다. 출발지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SRT를 다루는 법인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코레일은 KTX라는 법인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뭐 하자는 이야기가 지금 있냐면 통합하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SRT에서 안 한다고 하죠. 우리는 흑자를 많이 보고 있다, 너보다는. 그래서 우리는 하기 싫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됐습니다. 그 다음 공동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광역시는 이걸로 끝입니다. 별 내용 없죠. 자, 공동구인데 여러분 기반시설의 종류 중에 공동구가 있는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아까 제가 표시를 했는데 116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책을 한 장만 앞으로 넘겨보세요. 그 기반시설의 종류가 있죠. 그죠? 박스 116에 유통공급시설 찾았습니까? 세 번째 칸에 그게 쭉 일단 뭐 거의 끝물이가 뭐가 나옵니까? 공동구가 나옵니다. 공동구 찾았습니까? 네, 됐습니다. 자, 다시 이제 공동구로 들어오세요. 자, 공동구도 그러니까 뭐의 일종이더라? 그렇죠. 기반시설 일종입니다. 자, 근데 따로 빼서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이유가 있겠죠. 이것도. 자, 한번 보세요. 공동구를요, 이래 불러요. 공동, 지하, 매설, 구를 줄여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 공동구 이래 불러요. 공동지하 매설구입니다.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거 본 적 있나요? 지표가 있습니다. 사람도 다니고 차도 다니고. 근데 지하에 구멍을 뚫고 있어요. 터널을. 그래 여기에 이제 뭐가 지나가냐면 뭐가 묻혀져 있냐면요. 전기,
수도, 가스, 통신, 난방 이런 것들의 관이 공동으로 지하에 매설되어 있고 때로는 여기에 하수구도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설치돼서 관리하는 커다란 구멍을 뭐라 그런다? 공동구 이래 부릅니다. 이거 실물로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그죠? 실물로 보기에는 쉽지 않죠? 그죠? 우리 여기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에? 있죠? 여기 있죠? 있죠? 주로 어디 있을까요? 그러면? 당연히 지하에 있지. 신도시에 있겠죠. 구도시인가에는 설치하기가 곤란하겠죠. 우리 관내로 친다 그러면 신도시가 있는 동안구, 그 다음에 구도심이 있는 만안구. 만안구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동안구에 오면 전봇대가 없죠. 갑자기 가면서 전봇대가 있었나? 갑자기 이제 생각나면 전봇대가 없단 말입니다. 설마 전기를 무선으로 쏘지는 않을까, 아이가? 그게 어디에 묻혀져 있다? 공동지하 매설구에 묻혀져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만안구에 가면 전봇대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그래서 공동구를 설치하는 이유는요, 공동구를 설치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 전선, 이런 것들이 막 치렁치렁 늘리고 막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 미관이 좋아져요. 그러고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도로교통 소통의 원활을 기할 수가 있다.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구를 설치를 갖다가 해서 기반시설로서 실제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더라. 공동구도 기반시설의 일종이다 보니까 논점이 두 개입니다, 여러분. 아까 도시공객시설의 논점이 두 개였죠. 뭐하고 공동구도 뭐의 일종입니까? 도시공객시설 맞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하고 설치하고 관리하고 두 개밖에 없어. 두 개만 하면 돼. 간단해. 5분이면 정리해. 자, 7번 보세요. 정리할게. 한 방에 끝낼게. 첫 번째 논점은요, 공동구를, 이런 공동지하 매수구인 공동구를 아무 데서나 설치를 할까 안 할까? 아무 데나 설치하지 않겠죠? 아무 데나 설치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일정 규모는 돼야 돼, 안 돼야 돼요? 돼야 되죠. 그래서 공동구 설치를 의무화 시키는 곳이 있는데, 공동구가 의무화되려고 그러면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어디에서 하냐면 신도시에서 공동구를 설치합니다. 5개의 신도시 플러스 1개 정비구역. 작년에 시험에 나왔습니다. 작년에는 예상 문제였거든요. 공동구가 출제가 자주 되는데 그 앞에 년도하고 그 앞에 2년 동안 출제가 안 되는 바람에 작년에 시험장 가기 전에 예상 문제로 찍었는데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찍었다고 뭐 좋아할 일은 아니고 뭐 당연히 다 맞췄죠. 얼마를 초과한다고요?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5개의 신도시 플러스 1개 정비구입니다. 5개의 신도시가 어디냐면요. 들으면 넣으세요. 첫 번째 도시개발구역, 두 번째 택지개발지구, 세 번째 경제자유구역, 네 번째가 공공주택지구, 다섯 번째가 도청 이전 신도시 플러스 1개 정비구역입니다. 정비구역. 근데 그 면적이 얼마를 초과하면 200만을 초과하죠. 그럴 때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하고요. 공동구를 설치하면요, 그 5개 신도시 안에 개발 계획을 만들 때 그 개발 계획 안에는 공동구에 관한 내용을 포함을 계획 안에 공동구 설치에 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되겠습니까? 포함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공동구가 계획에 들어와야지 공동구가 설치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설치에 따른 비용 문제인데, 공동구 설치에 따른 비용은요, 공동구도 도시공객 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내는 게 원칙이냐면 사업 시행자가 내는 게 원칙입니다. 도시공객 시설은요, 시설 사업에 들어가면요, 사업비를 누가 다 내는 게 원칙이냐면 사업 시행자가 내야 됩니다. 근데 공동구를 한번 볼게요. 공동구.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공동구를 갖다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전기, 수도, 가스, 통신, 난방, 그죠? 이를 갖다가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뭘 내냐면 사용료를 냅니다. 사용료를. 근데 전기는 한전에서 공급하고, 수도는 지자체가 공급하고, 그 다음에 가스는 가스공사, 통신은 KT, 내지는 기관 사업망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난방은 지역 난방공사에서 공급을 하거든요. 그러면 사용료를 때 얘들이
얘들이 독점입니까? 과점입니까? 경쟁입니까? 독점이죠. 독점. 그러니까 독점적 지위를 누리면서 수익 사업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공동구 설치에 대해서 사업 시행자인 그죠? 안양시에서 돈을 다 내놨는데 얘들은 공동구 들어와가지고 독점적인 사업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사용료 따박따박 받아가면서 무임승차를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공동구 설치 비용은요, 사업 시행자 혼자서 똑박 쓰는 게 아니고 사업 시행자하고 야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점용할 예정인 사람이다라고 해서 점용 예정자라 불러요. 전기는 점용 예정자가 누굽니까? 전기는 점용 예정자가 누구예요? 한전. 가스는 가수공사. 난방은 지역난방공사. 그러니까 이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역난방공사에서 난방을 공급을 받는데 분당에 가니까 톤당 1,200원을 받아. 근데 안양에 오니까 톤당 1,400원을 받는 거야, 난방이.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톤당 200원이 비싼 거야. 기분 별로 안 좋아. 그래서 성남에 전화해가지고 우리 집에 난방 좀 넣어도 라고 이야기하면 넣어줍니까? 전화 끊어줍니까?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과점이 아니고 독점이다 이 말이에요. 독점. 전기를 사우디에 가니까 킬로와트당 우리나라 반의 반값인 거야. 엄청 싸잖아. 지금 뭔 말하냐, 죠? 그래서 사우디에 전화해가지고 우리 집에 전기 좀 넣어도 이러면 돼, 안 돼?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점용 예정자를 넣어도 공동구 설치 비용을 내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냅니다, 같이. 단, 점용 예정자인 한전은요, 어느 범위에서 내게 되냐면 공동구가 없으면 전봇대를 세워야 되거든요. 전봇대 세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 범위 안에서 비용을 부담을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공동구가 설치가 되면 공동구에 들어가야 할 시설이 있겠죠. 그러면 그 공동구에 들어가야 할 시설은 공동구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들어가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공동구를 설치했는데 한전에서 우리는 전봇대 세우려 한다 이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수용 의무가 있어요.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동구가 설치가 완료가 됐어요. 완료가 되면 공동구의 위치, 그 다음에 기간, 그죠? 설치 시기 이런 것들을 통지해 줘야 되는데 공동구 설치 후에 통지를 할 때 개별적으로 한전이나 가스공사 이런 데 개별 통지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게 맞습니까? 일간신문에 공고하면 안 됩니다. 일간신문에 공고하면 왜 안 되냐면 공동구가 어디에 있다 아이가, 언제 완료된다 아이가, 언제 설치해라 라는 걸 갖다가 알려주게 되면 공동구에 들어가는 시설을 한번 봐봐요. 전기, 수도, 가스, 통신, 난방. 저걸 누군가가 장악하게 되면 도시가 마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화 같은 거 보면 테러 하는 애들이 어디부터 장악합니까? 요거 장악하면 도시를 마비시켜버린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나 관리하든지, 그 다음에 어디에 하는지를 갖다 일간신문에 공고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어떻게 한다? 개별 통지를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설치해서 안 했어. 했어. 그럼 관리해야 돼. 관리를 누가 할까? 아까 얘기했잖아. 아무나 관리하면 안 된다니까. 누가 관리할까요? 광시장군수. 관할지자체장이 관리합니다. 관할지자체장이 관리하는 게 원칙인데 위탁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관리할 때도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여러분들. 관리할 때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관리비는 누가 내는데? 라고 하니까, 그죠? 관리비는 쓰는 사람이 내야 됩니다. 점용하는 사람이 내야 됩니다. 근데 점용하는 사람이 내는데 뭐에 비례해서 낸다? 면적에 비례해서 냅니다. 뭐에 비례한다고요? 면적. 여기서 여러분들이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잠시 헷갈릴 수 있는 게 설치 비용하고 관리비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설치 비용은 누구하고 같이 냅니까? 사업 시행자하고 점용 예정자하고. 관리비는? 그렇지. 쓰는 사람이. 아파트 관리비 누가 냅니까? 응? 점유자가. 소유자가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점유하는 사람이. 뭐에 비례했어? 면적에 비례해서. 면적이 넓으면 관리비를 많이 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면적에 비례해서 비용을 내게 돼 있다.
그리고 안전유지 관리 계획을 만들거든요. 그 계획은 몇 년마다 만들게 되냐면 5년에 한 번씩 5년마다 안전유지 관리 계획을 만들고 안전점검을 합니다. 공동구 안전점검은 얼마에 한 번 하냐면 1년에 한 번 이상 하면 돼요. 1년에 몇 번? 한 번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공동구에 관련된 논점이 되겠습니다. 답니다. 요 가지고 요 공동구는 단독 출제합니다. 작년은 섞어서 냈습니다. 다른 도시공격시설하고 섞어서 나왔는데 일반적으로는 단독 출제해도 아무 이견이 없다. 그 논점이 있거든요. 여기 공동구입니다. 자, 줄함 칠까요? 복가 공동구라는 것은 지하 매설물인 전기소도 가스 통신 등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도시 미관 개선, 구조 보전,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기하기 위해서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뭐라 한다? 공동구라고 한다.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 설치 의무. 다음 하나에 대한 지역이 얼마를 초과해야 됩니까? 200만 초과 줄짝 중요합니다. 다음의 지역은 공동구를 설치한다. 어디 가시면 5개의 신도시입니다. 5개 신도시,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지구, 경제자유구역, 공공주택지구, 도청 이전 신도시, 플러스 한 개 뭐요? 정비구역. 5개 신도시, 플러스 한 개 뭐요? 정비구역. S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구 설치가는 계획을 5개, 아까 좀 전에 봤던 6개에서 공동구를 설치한다 그러면 계획은, 공동구 설치가는 계획은 포함할 수 있습니까? 포함해야 됩니까? 포함하여야 한다, 줄짝. 그 다음에 수용, 의무. 공동구가 설치되면 공동구에 들어갈 시설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들어가야 됩니까? 모두 설치가 되면 모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들어갈 때 공동구 협의에 심의를 거치는 시설인데 이게 시험에 진짜 잘 냅니다. 작년에 또 나왔거든요. 공동구가 설치되면 1에서 6호까지 시설은 공동구에 들어가야 되고 7호고 8호는 7호 동그라미 7호 요 동그라미야. 박스 안에 8 동그라미 가스관하고 하수도관입니다. 공동구 협의에 심의를 거쳐서 들어갑니다. 가스관하고 하수도관은요, 공동구 협의에 심의를 거쳐 들어가요. 시험이 이상하게 잘 냅니다, 저거. 별 중요한 건 아닌데. 작년에 또 났어요. 뭐하고? 그리고 사업생년은 공사를 끝냈죠. 그러면 다음 사항, 기간, 도면, 이런 것들입니다. 이걸 개별 통지합니까? 일간신문에 공고합니까? 개별 통지합니다. 일간신문에 공고한다고 얼마 전에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일간신문에 공고하게 되면 위에 뚱띠가 알아 몰라? 알아. 그죠? 그러면 안 되잖아. 테러나들이 알아빈다니까.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한다고요? 개별 통지합니다. 그 다음에 미리 회배하면 되고, 뭐 회복하면 되죠. 비용 나왔네. 설치 비용 나왔네. 설치 비용은 누가 같이 낸다고 했습니까? 사업 시행자하고 점용 예정자와 사업 시행자가 같이 부담한다. 이 경우 점용 예정자인 한전은 해당 시설인 전봇대를 개별적으로 매설할 때 들어가는 비용 범위 안에서 비용을 부담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봇대 세우는데 50억 들어가는데 공동구 설치 비용으로 60억 내놔라 이러면 반발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 내면 돼요. 그리고 그 비용이 보조 내지는 융자가 되기도 합니다. 기준은 역시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고 관리를 누가 하는데 관리 누가 한다고 했어요? 제가 좀 전에 광시장군수 지자체장이 관리합니다. 근데 지자체장이 관리를 갖다가 하는 게 원칙인데 위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리고 안전유지관리계획은 몇 년마다 만듭니까? 5년마다 만드는데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몇 년마다 만든다고요? 5년마다 만듭니다. 재검토하는 거 아닙니다. 한 번 만들고 나면 5년에 한 번씩 새로 다 만들어줘야 돼요. 안전점검은 1년에 몇 번 이상? 한 번 이상. 안전점검 1년에 한 번 이상. 관리비 누가 냅니까? 점용하는 저. 뭐에 비례해서?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 비율은 면적에 비례해서 정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후발 사업자가 쓰려고 할 때는 그냥 쓰면 안 되고 돈 안 내는 사람들이 나중에 쓰려고 하는 경우 있죠. 그때는 허가받고 써야 됩니다. 사용료하고 점용료 내면 돼요. 끝. 다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내용이라서 이 정도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 하이라이트 권리구제 들어갑니다. 권리구제. 자, 요건 하면 10분 정도면 설명이 끝나거든요. 자, 잠 보실래요?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집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용어 한번 다시 볼게요. 기반시설의 종류가 이렇게 수십 가지가 있더라고요. 교통시설로서의 기반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방제시설, 환경기초, 보건위생. 수십 가지의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기 위해서는 관리자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도시, 군, 계획시설이 됩니다. 구속력이 생겼죠. 근데 이게 설치가 되죠. 그럼 뭘 한다? 사업으로 들어가요. 근데 설치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그럴 때는 이게 방치가 됩니다. 그럼 권리 침해가 옵니까? 안 옵니까? 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걸 설명할 겁니다. 권리 침해가 온다고 하는데, 뭐, 권리 침해가 어떻게 오는지가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 궁금할 수 있거든요.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그림을 안 그려볼 테니까 제 말 한번 들어봐봐요. 제 말 한번 들어봐봐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이만큼의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을은 이런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도로가 설치된다라고, 도로, 제일 먼저 뭐였냐면 기초서였어요. 그 다음에 의견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입안했어요. 그 다음에 협의 거치고, 그 다음 심의를 거쳤어. 도로부지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권자가 도로부지로 결정됐다라고 말하고 고시하고, 일정 기간 안에 지형도면을 고시해가지고 도로 라인이 금이 쫙 꺼졌어요. 이렇게. 관리계획이라는 절차를 거치기 전 상태의 도로를 빼었죠. 뭐라 부른다고요? 기반시설. 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서 지형도면까지 고시해서 구체화됐죠. 그러면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도시, 군, 계획, 시설이 되는 거예요. 자, 도시군계획 시설이 있다는 것은 구속력이 생겼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도로 라인이 금이 꺼졌죠. 그러면 동그라미 토지를 가진 사람은 요만큼이 도로 부지로 편입이 됐잖아요. 그죠? 근데 이 토지를 내 마음대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구속을 받는다는 얘기죠. 세모 토지를 가진 사람은 이만큼이 도로 부지로 편입되는 바람에 내 마음대로 활용할 수가 없는 구속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도시공객시설로 결정 고시가 됐다고 해서 바로 내일 예산을 투입해서 토지를 수용하고 공사를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뭘 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업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늘 관리를 결정 고시했다고 해서 내일 당장 예산이 투입돼 가지고 공사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일정 기간에 개입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요 토지가 도로 부지로 됐다고 해서 바로 공사를 진행하지는 않고, 그죠? 이 토지를 구속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걸 그냥 놔둡니다. 놔두는데 공공복리 목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이 토지가 도로 부지가 안 된, 도로 공사를 안 하는 것은 이상한 겁니까? 그럴 수 있는 겁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게 사업을 안 하고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등등으로 기간이 장기화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토지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봐요. 내 토지가 도로 부지가 된 겁니다. 도로 부지가 됐어요. 자, 근데, 자, 1년,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는 거야. 토지를 활용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세금은 내야 돼요. 그죠? 활용을 할 수 없는데 세금은 내야 돼. 자, 팔려고 내놨어요. 매매가 돼, 안 돼? 안 돼요. 자, 재산권입니까? 원수입니까? 원수예요, 이거는. 토지를 활용은 못 하잖아. 그죠? 매매도 안 되잖아. 근데 뭐는 내야 돼? 세금은 내야 돼. 세금만 내는 게 아니고 4대 보험이 의료보험도 더 많이 내야 돼요. 재산이 많으면. 맞습니까? 자,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 방치는 가능한데, 갈 수는 있는데, 요 기간이 1년, 2년 식으로 기간이 장기간 방치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장기간 방치된다는 것은 국민의 권리 침해가 옵니까, 안 옵니까? 온다. 이 권리가 침해되면 국가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면 안 돼요. 근데
예외적인 사유로 침해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 예외적인 사유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공복리 목적으로 이와 같은 도로를 설치하고 공원을 만들고 학교를 만든다는 공공복리 목적으로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때는 침해된 권리에 대해서 뭘 해줘야 되는데? 권리 구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옛날에 권리 구제에 대해서 우리 법에 일절 언급이 없었더랬어요. 그래서 요게 7년, 8년, 9년 등등으로 장기간 방치가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1990년도에 헌법재판소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데, 우리나라에 헌재가 언제부터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헌법이라고 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탄핵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판단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라는 게 언제부터 있는지 아십니까? 네? 언제부터? 40년, 1번. 50년, 60년, 70년, 80년. 몇 년? 1948년. 1공화국. 헌법이 만들어지면서부터 있었어요. 명칭이 달라, 명칭이. 지금은 헌법재판소인데, 그때는 헌법위원회, 탄핵재판소, 탄핵위원회 등등으로 명칭이 바뀌었을 뿐이지, 그걸 판단하는 기관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를 침해하고 있냐면, 내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죠. 이걸 구제받을 수 있는 게 뭐냐면, 헌법소원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헌법소원. 국민의 기본권이 헌법에 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국가기관한테 니네들이 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나? 라고 해가지고 청구할 수 있는 게 뭐더라? 헌법소원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90년도에 이런 토지를 가진 사람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근데 헌재가 판단 안 해줘요. 그러다가 1999년입니다. 언제요? 1999년에 언제요? 1999년입니다. 1999년에 드디어 헌법재판소가 여기에 대한 판단을 해주는데 헌재가 뭐라고 판단하냐면요. 판결 주문을 제가 그대로 적어드릴게요. 판결 주문입니다. 헌재가 읽어준 그대로 제가 적을게요. 10년간 무단 방치된 지목이 대인 토지에 대해서 보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는데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헌법 불합치 결정이랍니다. 위헌입니다. 위헌인데 위헌선언을 하죠. 요 법률은 위헌이야라고 땅 하면서 세 번을 치는데 마지막으로 치는 순간에 법률이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도시공객 시설 사업을 10년간 방치된 토지를 위헌선언을 하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도시공객 시설을 설치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죠? 그리고 이에 대해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심각한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헌재에서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위헌인데 변형된 위헌, 이걸 헌법 불합치랍니다.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 위헌은 맞거든요. 그런데 당장 그 법률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법률은 유효화 시켜놓고 일정 기간 안에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기간 안에 개정이 안 되면 그때 무효화 시켜버리는 게 헌법 불합치예요. 그래서 뭐 헌법식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제가 이야기할 필요 없고 하여튼 이런 결정을 했어요. 언제 했다고요? 99년에. 몇 년 지나야 돼? 몇 년이 지나야 돼? 10년. 지목원? 네. 뭐 때문에 불합치 결정을 했어요? 10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불합치입니까? 보상 규정이 없는 것이 불합치예요. 보상 규정이 없는 거라니까요. 그럼 뭘 해주면 돼요? 보상을 해주면 되잖아. 보상을 하면 되잖아. 그럼 몇 년이 지나야 돼요? 10년. 지목은요? 네. 자, 여기 조심하실 거는, 자, 잘 봐. 10년이 지났는데, 자, 동그라미 토지는 지목이 돼야, 그러면, 헌법 불합치 결정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죠. 근데, 세모 토지는 지목이 전이야. 근데 15년이 지나버렸어. 관리교로 결정 고시돼서 구속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15년인데 지목이 전이야. 그러면, 자, 세모 토지는 보상 대상으로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이거 왜 안 되는데? 라고 하니까 헌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잘 들어봐요.
지목이 대인 토지는 뭐에 사용되는 토지입니까? 건물 건축에 사용되는 토지거든요. 자, 여기에는 건축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토지를 활용할 수가 아예 없어요. 근데 지목이 전닥가손이면 관리객으로 결정 고시되기 전 15년 전하고 지금하고 이 토지를 원래 지목대로 활용하는데 지장을 초래한 바는 있어 없어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합헌 결정이 났어요. 왜냐하면 관리객으로 결정 고시됐다라고 하면 구속력은 있어 없어요? 있죠. 근데 원래 지목대로 토지를 사용하는 데는 장애를 초래한 바가 없다 이거. 도로 부지가 됐다고 해서 파종을 못하게 막는 것은 아니거든. 수확을 못하게 막는 것은 아니거든. 지금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뭐인 토지만 위헌 결정을 했다? 대인 토지만 했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위헌 결정을 했어요? 10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위헌입니까? 보상규정이 없어서 위헌이에요? 보상규정이 없어. 근데 어떤 방법으로 보상할지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법원은요, 소극적 기관이거든요. 그게 사실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이렇게 보상을 해라 말하는 판단하는 게 아니거든. 그러면 이걸 누가 했냐면 적극적 기관인 국회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땡땡년, 이게 99년에 판결이 났거든요. 땡땡년에 보상규정을 만듭니다. 그 보상규정으로서 뭘 만들었다? 지금 배우려고 하는 매수 청구권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매수 청구권은 몇 년이 지나야 돼? 그렇지. 9년은 해줄 필요가 없어. 헌재가 몇 년을 했기 때문에 10년이죠. 그래서 헌재한테 물어봤어요. 왜 10년인데, 왜 9년은 괜찮고 왜 10년인데 라니까, 몰라. 그거는 됐다. 이래. 그건 이야기를 안 해줍니다. 근데 추정컨대 왜 10년으로 잡았느냐라고 저도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그리고 헌재가 판결 이후에서 대인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는데 전닥가손은 왜 안 해주는지 판결 이후에 그걸 설시를 해놨어요. 그런데 10년이라는 말은 표현 안 합니다. 10년이 장기간이다 봅니다. 그럼 9년은 장기가 아니가라니까, 이라 이야기합니다. 왜 10년인데 라고 하니까, 왜 10년일까요? 그쵸? 그건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는데 그냥 생각을 해보면, 강산이 한번 바뀌는데 기간을 몇 년으로 보겠다? 10년.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 제도가 들어가면 이거 위헌될 수 있어요, 다시. 왜냐하면 강산 한번 바뀌는데 그때는 10년이었는데 지금은 10년이 아니고 지금은 한 4, 5년만 지나도 강산이 한 번씩 휙휙 바뀔 수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때 당시 제도로서 살아남은 겁니다. 자, 그러면 국회에서 보상 규정을 둬야 되는데 자, 어떤 토지를 보상할까요? 몇 년? 10년이 경과된 지목이 대인 토지죠. 10년이 어떻게 지나야 된다? 무단으로 방치가 돼야 돼요. 무단 방치란 말은 법 조문에도 없고요. 헌재에서 이야기 한 바도 없습니다. 근데 넣어놨어요. 이건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사업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으면 매출금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출처드릴 건데 실시계획 인가나 그의 유사 절차가 행해질 때는 매출금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인 토지 누가 청구할까요? 소유자가 하겠죠. 토지 위에 지작물이 있습니다. 건물이나 인목이 있습니다. 그것도 보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토지만 달랑 하진 않겠죠. 자, 청구를 합니다. 원칙적으로 누구한테 청구하는 게 원칙이냐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특, 광, 시장, 군수에게 청구하는 게 원칙입니다. 누구한테 청구한다고요? 특, 광, 시장, 지자체 장한테 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걸 제일 중요하게 봐야 돼요. 누구한테 하는 게 원칙이라고요? 청구했죠. 그래, 특광시장한테 청구를 했는데, 예외적으로 누구한테도 청구할 수 있냐면, 사업 시행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그 토지가 방치가 안 됐으면 시행자가 정해져 있으면 누가 매수했을 토지입니까? 시행자가 수용하든지 매수했을 토지거든. 그 시행자가 정해져 있으면 시행자한테 해야 됩니다. 시행자한테. 자, 청구했어잉. 그러면 이 아들은 얼마네? 그러니까 6개월입니다. 6개월 안에 매수 할까 말까를 결정을 해줘야 돼요. 얼마네요? 6개월입니다. 할까 말까 고민은 6개월 동안 해야 돼요. 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얼마네? 그러니까 2년입니다. 안에 매수를 해야 됩니다. 하여야 한다. 자, 매수합니다. 매수할 때는 뭐로 매수하는 게 원칙인 줄 아십니까? 캐시. 현금 매수가 원칙입니다. 제일 좋죠. 현금으로 30 쏘아주는 겁니다. 문자가 드르륵 하고 오는 거예요.
30억이 입금되었습니다. 자, 예외적으로 뭐가 매수가 원칙이라고 했어요? 현금이죠. 매수 의무자가 누굽니까? 매수 의무자 누구라고요? 자, 특광시군인데 특광시군한테 청구하는 원칙인데 매수할 때는 특광시군에서 뭐로 매수해야 된다고요? 현금. 자, 여러분 우리나라 지자체가 이런 매수 청구권이 10년경과 된 지목인 대인 토지가 어마무시하게 많을 건데 이런 토지에서 매수 청구권이 10년 지났다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지자체가 청구 들어왔어. 그래 얼마? 20억, 50억 이렇게 내줄 자금 여력이 되는 지자체가 있다 없다? 없다. 한 개도 없다. 한 개가 아니고 몇 개 없다. 강남 3구밖에 없다. 다 적자다. 다 적자죠. 없어요. 실제로. 세준다 못 해준다? 못 해줍니다. 그걸 못 해주면 권리구제가 돼야, 권리구제 때문에 만들었잖아. 권리구제가 돼야 하는데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뭘 발행할 수 있다?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채권은 누구 때문에 만들었어요? 요거 때문에 만들었다고. 매수 의무자가 누구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현금이 없다. 그래서 뭘 발행할 수 있다? 채권. 시험에서는 매수 청구권이 시험에 나오면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채권이에요. 채권. 그래서 들어갑니다. 채권은 매수 의무자가 누구일 때 발행한다? 지자체인 경우에 발행합니다. 그래서 이게 도시공객시설 채권인데 이건 지방채요. 공채입니다. 공채. 두 번째, 예외죠. 소유자가 원해야 발행합니다. 원해야. 소유자가 원해야지. 원칙이 아니고 예외라서 그래요. 소유자가 싫다고 하는데 채권을 발행할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는요. 소유자가 원치 않아도 그 토지가 부재부동산이거나 부재부동산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부재부동산이 뭐예요? 소유자하고 연락이 안 돼. 부재부동산은 뭐냐면 소유자하고 연락이 안 되는 부동산이 아니고요. 연락이 안 되면 카톡 보내면 되거든. 연락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부동산 소재지에 소유자가 거주를 안 하면 그 부동산을 부재부동산, 그 소유자를 부재지주이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제주도에 땅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제주도 애월에 있는 땅은 부재부동산, 여러분은 부재지주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그 토지가 부재부동산이거나 비업무용으로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데 그게 업무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가지고 있죠. 그럴 때는 대금이 3천만 원을 초과할 때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의 만기는 10년입니다. 그리고 누가 발행한다고 했어요? 지자체. 그래서 지방재정법이라는 법을 준용을 해서 발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험은 여기서 5개에서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이게 권리구제로 인정됐다고 했잖아요. 권리구제. 근데 보니까, 매수를 막을 수 있어요. 매수를 거부할 수 있잖아요, 지금. 매수를 거부한다니까. 매수가 거부되면, 목소리 갑자기 올라왔어. 매수가 거부되면 권리구제가 지금 돼야 안 돼요? 매수 청구를 했거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돈 없어. 매수 못 해. 처음부터 거절해버린 거예요. 이게 10년 동안 기다렸다가 권리가 발생해가지고 헌재가 인정해줘가지고 제도를 만들어서 청구를 했어. 했더니만 아주 간단해. 돈 없어. 이러면서 매수를 처음부터 거절해버린 거예요. 와, 기절할 일이죠. 매수를 한다고 했거든요. 2년 안에. 근데 매수를 해야 돼. 근데 이 아들이 2년이 지나도록 매수를 해야 되는데 매수를 안 하고 매수를 질질 끄는 경우가 있어요. 매수를 해야 되거든요. 여기 가서 돈 줘. 라고 하니까, 지갑을 안 가져왔다, 오늘. 내일 온다, 이럽니다. 내일 갔어. 가는 자기가, 좀 빨리 오지. 좀 전에 누가 급한 사람이 썼다, 이거. 이래요. 그동안 연락이 안 되고. 그런 식으로 사람이 염장을 지를 수가 있다, 없다? 있죠. 그래서 매수가 지연됩니다. 자, 매수가 거부가 되든지. 처음부터. 매수한다고 해놓고 매수가 지연돼요. 그죠? 그러면 권리구제가 되는 겁니까? 권리구제가 안 되는 겁니까? 안 되죠. 권리구제가 안 되고 있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매수 거부나, 잘 들어야 돼. 이게 들으면 이해된다고. 이 들으면
이거 자꾸 의미를 모르고 자꾸 외우면 힘들다. 그리고 헷갈리 빈다. 그리고 다 틀리 빈다. 왜냐하면 출제하는 사람들이 헷갈리는 걸 중심으로 출제를 삐거든. 어디가 약점 있는지 출제하는 사람들이 알까 모를까요? 알죠. 수험생들이 어디에 약점 있는지를 안다고. 저도 안다니까. 수업을 해보면 알거든. 눈빛이 이상해지면 그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희한하게 시험장 가면 전체 100개 중에서 내가 헷갈리는 게 30개인데 그 30개 시험에 다 나오잖아. 그 시험들 뭐랍니까? 머피 법칙이 내한테만 적는 데라거든. 그게 아니고 헷갈리는 걸 안다니까 그거 답을 만든다고. 그러니까 이해를 해라고, 이해를. 다시 할게요. 매수가 지연됐죠. 이게 권리구제 때문에 만들었거든. 근데 처음부터 매수를 거부하는 거야. 매수한다고 해놓고 매수를 지연하는 거야. 그럼 권리구제가 돼, 안 돼? 안 되거든. 이 상태에서 그대로 두면 이 제도는 합헌입니까? 위헌입니까? 위헌이에요, 이거. 그죠? 그럼 권리구제를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새로운 권리구제가 나와줘야 돼요. 여기 중요하죠. 그래서 봐. 권리구제로 만들어 놨는데 돈을 주든지 채권을 발행하면 게임 끝이에요. 그죠? 근데 돈도 못 주고 처음부터 거절을 한 거예요. 그러면 다른 방법의 권리구제를 해줘야 되는 데 해줘야 돼. 이거 알고 있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봐. 지목이 대인 토지인데 이걸 하나 30억, 하나 채권을 줄 형편이 안 돼. 10년이 지났고 지목이 돼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권리구제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제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까 힌트를 드릴게. 좀 전에 10년이 경과된 지목이 뭐인 토지라고 했어요? 대. 전답가수는 합헌이야, 위헌이야? 합헌. 왜요?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지목이 대인 토지도 활용할 수 있으면 되겠네? 그죠? 그래서 매수를 거부하거나 매수를 지연할 때는요, 다른 방법의 권리구제로서 토지를 뭘 할 수 있게 한다? 활용할 수 있게 해줘요. 토지를 어떻게 한다고요? 활용할 수 있게 해주죠. 어떻게 활용하는데? 라니까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가지고 무슨 허가를 받아요? 개발행위 허가 받아야 됩니다. 근데 요 개발행위 허가는요, 신청하면 거절 못 합니다. 무조건 내줍니다. 토지를 봐서 활용할 수 있는데, 어떻게 활용한다니까? 첫 번째, 3층 이하짜리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어요. 3층 이하짜리 1종 건생을 설치할 수 있어요. 3층 이하짜리 제2종 건생을 설치할 수가 있는데, 조심하실 거는요, 2종 건생은 다 되는 게 아니고, 먹고 마시고 노는 건 안 돼요. 그죠? 단란, 안마, 노래, 다중생활시설 이런 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토지를 말 수 있다. 활용할 수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 꼭 기억할 거는요, 3층 이하짜리 뭐라고 했어요? 단독이라고 했는데, 자, 이거 좀 설명드려야 돼. 이거는 설명드려야 돼. 잘 들어. 시험이 나온 거야. 우리가 주택의 종류는요, 단독주택이 있고, 공동이 있고요. 이게 넓은 의미의 단독입니다. 이걸 광의의 단독이라고 불러요. 단독주택 안으로 들어가면요, 그죠? 단독이 있는데, 이 단독은 좁은 의미의 단독, 협의의 단독이라고 부르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2층 내지는 단층 슬라브 주택, 기와집 이런 걸 봤죠. 이게 단독이에요, 그냥. 그리고 여기에는 뭐도 포함되냐면요, 단독주택 안에는 다가구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공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중주택도 있습니다. 이거는 개론에서도 배울 겁니다, 아마. 그래서, 자, 한번 보세요. 3층 이하짜리 뭐라고 했어요? 단독이라고 했죠. 이 3층의 단독이, 이 단독이면 다가구도 되고 공간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근데 3층의 단독이 만약에 좁은 의미의 단독이죠. 그럼 다가구가 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래서 요 단독은 어떤 단독이냐면요, 좁은 의미의 단독이에요. 좁은 의미의 단독. 좁은 의미의 단독. 이해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토지를 말 수 있다,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됐습니다. 제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그 이유, 헌재 판례 이유나 이런 것들을 알면 내용은 간단합니다. 자, 확인해 볼까? 마칩시다. 제도 읽어보세요. 설명 충분히 들었고요. 자, 청구권자 몇 년? 10년. 10년이 어떻게 지나야 돼요? 간론에 중요한 말했죠. 실시계획 인가나 그에 상당한 절차가 실행됐다. 그러면 매초금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실시하려고 계획을 만들어서 인가받아서 사업을 움직임이 있죠. 그죠? 그럼 매초금 발생하지 않습니다. 행간편 조사시면 잘 내죠? 지목이 뭐야? 대.
의무자. 누가 원칙이라고 했어요? 특광시장 군수가 원칙이 중요합니다. 특광시장 군수가 원칙인데 야는 돈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나중에 뭘 발행할 수 있게 한다? 채권을 끄집어내려고 그러면 야가 원칙이라는 걸 먼저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예외적으로 시행자가 정해져 있으면 정해진 사람이 하겠죠. 정해져 있으면 정해진 사람이 하겠죠. 중요한 거 아니고. 청구 대상 몇 년 지나야 돼요? 10년. 지목은? 네. 그 다음에 절차에서 몇 개월 안에 여부 결정입니까? 6개월. 매수할까 말까를 결정합니다. 매수한다고 했죠? 그러면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얼마나 매수해야 됩니까? 2년. 대금, 뭐가 원칙? 캐시.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채권 발행하는데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서 매수 의무자가 누굴 때만 채권을 발행합니까? 지자체인 경우에는 채권을 국가는 채권 발행할 수 없고 주택공사는 채권 발행할 수 없습니다. 누굴 때만 발행한다고요? 지자체. 소유자가 말 때, 원할 때. 그리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또는 비업무용 토지로서 대금이 얼마를 초과하면 3천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에 대해서 채권을 지급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채권의 만기는 몇 년이라고 했나요 제가? 10년. 이율은 정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채권 발행할 때는 어떤 법이 중요합니까? 채권을 누가 발행한다고 했어요? 지자체죠. 그러니까 무슨 법?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매수하지 않는 경우에 권리구제가 있거든요. 자, 여기다 쓸게요. 크다랗게 쓰세요. 크다랗게. 토지를 매수하지 않습니다. 권리구제를 어떻게 해줬어요? 그렇지. 여기다가 적어놓으세요. 토지를 맞아 활용하자라고 크다랗게 써놓으면 나중에 여러분들 시험장 갈 때 요거만 보고 가면 돼요. 자, 그래서 보시면 매수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매수를 거부했다는 얘기입니다. 매수한다는 놓고 2년 안에 매수를 하지 않으면 매수를 지연하죠. 그죠? 그럴 때는 이렇게 활용합니다. 단독인데 몇 층? 3층이야. 여기서 말하는 단독은 넓은 의미의 단독, 좁은 의미의 단독, 좁은 의미의 단독. 그 다음에 1종 건생 3층이야. 2종 건생 3층인데 단란, 안마, 노래, 다중생활시설은 빼고 2종이 되고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놓습니다. 실효는 도시공객시설이 되고 나서요. 20년이 지나죠. 그죠? 2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다음날 효력을 만다 상실해버립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정도 매수정권까지 배웠습니다. 나머지 매수정권 자지구장 것들이 있는데 오늘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서 매수정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현재 판례 말씀드린 거 있죠. 그죠? 그것하고 이거하고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시면 뭐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처음 할 때는 이해하시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약간 어렵게 와닿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한번 보고 가는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해서 동일한 내용의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그 이해 파트에다 조금 초점 맞추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자, 고생하셨고 여러분들. 자, 오후에 단원별 모의고사 수업도 있고 또 오늘 시험을 요까지 몇 전까지 해서 문제를 출제를 해놨으니까 문제를 또 풀고 해설을 또 하고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뵙기로 하고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